안녕 친구들,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 되셨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가 공식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이 정서상에는 1월 1일이 되는 순간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관념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1월이 돼서 나도 이제는 진짜 빼박 30 중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30 전에 해야 후회하지 않는 것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난 30이 됐다, 뭐 혹은 40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듣다 보면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5가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첫째, 건강관리. 말해 뭐예요? 사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 우리 인생에서 1등이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망각하기 마련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삶은 영위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막 개운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 30대가 됐는데도 그 얘기는 그렇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자로 이 건강관리 얘기를 하는 건요. 30이 되기 전에 혹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운동을 하루라도 빨리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취미 삼아 하면서 삶의 활력소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삶을 진짜 건강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건강 관리는요, 뭐 영양제 챙겨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건강 검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부터 지금 30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20대 후반에 암이 의심되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안병동에서 따로 정밀검진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요.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도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몸이 고장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30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몸이 말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문적인 힘을 빌어서 반드시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건강검진은 매년 혹은 매년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최소 2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밀한 건강검진 하면은 보통 한 20-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배달 좀 아끼고 불필요한 소비 아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거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소비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부관리입니다. 제 채널에 보면은 희애님 피부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피부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2가지를 항상 시키셔가지고 이 정도의 피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선크림. 특히 초등학생 때 체육 시간 1시간 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라 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쉬는 시간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는 아이였습니다. 제 사물함에는 항상 선크림이 들어있었고요.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서 비교적 이렇게 하얀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자글자글한 주름 막겠다고 아이크림 막 바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에 노화가 빨리 와서 주름이 쉽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거 두 번째가 바로 수분 마스크예요. 마스크팩. 물론 피부과 가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관리 안 하잖아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피부는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글 공부입니다. 말하다 보면은 그 어휘 뭐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히는 순간들 없으셨나요? 우리의 모국어인데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왔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딕션이 되게 좋다, 희애님은 전달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칭찬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국어 학습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보는 눈은 눈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입니다. 눈이 너무 아파. 와, 눈이 내린다. 다르죠? 이런 장단은 뿐만 아니라 국어 사전을
틈틈이 보는 것만으로 어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한정이 되어가지고 뇌가 점점 굳어가고 그냥 쓰던 어휘 계속 쓰고 쓰던 어휘 계속 쓰고 말투가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들어가면은 수시로 퀴즈도 풀 수 있고 속담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이 30살이 넘는 순간부터 한 끗 차이의 고급짐을 얹어줍니다. 네 번째는 경제 공부. 제가 또 경제 크리에이터잖아요.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이 봤던 경제 기사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만 보신 건 아니죠?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했던 30살 경제 공부 책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경제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우리 인생을 공부한다는 거고, 경제가 쉬워진다는 건 우리 인생의 난이도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좀 낸다면 여러분들이 종이신문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나는 종이신문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털 사이트에서 각 언론사별로 신문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페이지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마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벼운 학습지와 함께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제작한 학습지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경제 기사 읽기 훈련 프로젝트.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한테 신문 읽어라, 경제 기사 읽어라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실천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허들을 좀 부술 수 있도록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타이밍에 가벼운 학습지에서 재미있는 학습지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주셨고, 원래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주제는 다른 거였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경제 기사를, 신문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학습지가 세상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역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만든 이 학습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관련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 경제 기사 읽기 훈련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경제기사에 관련된 정보들, 시의성이 중요한 경제기사들 풀이 이런 것들 채널에서도 계속 해드릴 거지만 조금 더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 전에 했으면 하는 것 마지막 5번째는요, 포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7개의 직장을 거친 프로 이직러, 프로 퇴사러 였습니다. 어떤 회사를 뛰쳐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이 포기야말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이 이 앞자리에 3자를 달고, 그리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4자, 5자 그 이상의 숫자를 달게 되면 될수록 포기를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20대 때에도 내가 이 손에 쥔 게 너무나도 커 보여서 이거를 쥐면은 내가 더 이상은 이만한 것을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손에 쥘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놓는 게 역시나 쉽진 않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앞으로 더 큰 걸 손에 쥐게 될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더 큰 것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포기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더 큰 걸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는 거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저는 20대 혹은 30대 초반 정도까지의 특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인생을 다 산 게 아닙니다만 혹시 저보다 조금 뒤에서 걸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윤택한 삶을 꾸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새해 버프가 잔뜩 남아 있을 때죠. 새해 계획 세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내 삶이 전반적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